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김정은을 얼어붙게 만든 푸틴의 동전 한 입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조용히 어쩌면 조금은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시간 내에 극복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북한 지지 세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지난 목요일 4월 25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양국 간 친선관계 강화라는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희망했던 경제, 군사 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 중에서 4월 25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날 예정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시찰도 생략한 채 곧바로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가 날이 갈수록 나를 벼리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재를 피해서 북한 측에 건넬 수 있는 카드라고는 사실상 군사적 지원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돌연 러시아 태평양 함대 방문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김정은은 때로는 베트남 하노이로 때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멀고도 가까운 회담 장소를 찾아서 털털거리는 전용 기차로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된 셈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 6월 중국 시진핑이 내준 비행기를 얻어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하게 마주 앉아서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했던 모습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비행기가 아닌 기차 여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푸틴과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이 탄 전용 열차가 1950년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곤두서 있던 북한의 신경을 있는 대로 긁어댔습니다. 제대로 된 방탄기차마저 없어서 1950년대 구소련에서 선물받은 고물기차를 타고 그것도 러시아 정상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1945년 8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으로 김일성에게 김정은의 할아버지에게 소련제 객차를 선물했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에 태어나서 195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북한을 김일성에게 열차를 선물해 준 것은 1945년 8월, 지금부터 74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11월, 이번에는 중국의 마오쩌둥이 전쟁이 끝난 기념으로 역시 김일성에게 중국산 객차를 선물했습니다. 중국 객차는 창문 위에 아치형 철제 장식이 달려있는 등 소련제 객차보다는 조금 더 화려합니다. 어찌되었든 공산권 국가 지도자들의 지극한 열차 사랑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국 인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외국 정상에게 열차 선물을 턱하니 안길 정도로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던 공산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교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북한 독재자들도 열차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김일성은 1984년도에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후계자 자리를 굳힌 김정일에게 국정을 일임한 채 5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무려 6주간이나 전용 열차를 타고 소련과 동구권 7개 국가를 순방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역시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열차를 애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열차에 있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현지 지도에 나섰다가 정신 육체적 과로로 열차에서 순직했다. 그렇다면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객차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 객차는 세계 각국에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보낸 선물을 모아두고 있는 묘양산 국제 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객차는 금수산 궁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사용한 열차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 선물한 열차와는 상관이 없는 셈입니다. 현재 북한이 사용 중인 전용 열차는 90년대 들어서 북한이 자체 제작한 열차로서 김정일 시대부터 애용해온 것입니다.
북한은 총 90량가량의 특별 제작한 방탄 열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동할 시에는 선도 열차가 먼저 안전 점검차 출발하고 이어 김정은이 탄 열차가 20분 또는 1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미에는 또 한 대의 열차가 경호원들과 수행원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등을 싣고 따르게 됩니다. 한 번에 3대의 열차들이 이동하는 셈입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경호에 유리하고 쾌적한 여행수단입니다. 그러나 방탄 작업 때문에 곳곳에 보강 철판을 덧대는 바람에 열차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시속 60km 이상은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나 블라디보스톡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흠입니다. 김정은은 4월 24일 북한을 출발해서 10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린 푸틴과 김정은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시작은 좋았습니다. 푸틴은 2001년 모스크바 그리고 2000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일성을 만난 이후 17년 만에 북한 정상을 대하는 셈입니다. 김정은 역시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등 초강대국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키운 배짱과 맷집으로 푸틴과 맞서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누구입니까? 레닌그라드 청소년 유도 챔피언 출신의 푸틴은 한순간에 김정은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 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양국 정상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조선시대 장군이 쓰던 검이라고 설명하면서 화려하게 장식된 칼을 선물했습니다. 푸틴은 테이블 위에 나무 상자 위에 놓여있던 칼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손으로 들어올리기 직전에 오른손으로 김정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김정은은 그만 이것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테이블 위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은 후에 당황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푸틴을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전 한 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내가 준 그 귀한 선물에 겨우 동전 한 입을 건네는 이 상황?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 푸틴은 그런 김정은의 당혹스러운 반응을 예상이나 한 듯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통역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김정은의 통역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동전은 칼을 선물할 때 다른 악의가 없다는 뜻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통역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알겠다는 듯 개면적인 표정을 고쳤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한 푸틴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김정은에게 러시아 검과 휴대용 차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전용 열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휴대용 세트였습니다. 그러나 차 맛은 과연 어떨까요? 씁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칼을 선물할 때 동전 한 입을 함께 건넨다는 지극히 간단한 상식에 대해서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김정은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나름 스위스 조기 유학생 출신이지만 어린 나이에 서양 사회의 그런 세밀한 관습까지 경험하고 익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행사를 담당한 북한 의전 담당은 죽었다고 복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TV가 주목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 현장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이 푸틴 대통령 앞에서 얼음땡이 돼버린 엄청난 실수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베트남 대사관 직원 등 4명이 총살되었다는 암울한 소식까지 들려오는 판입니다. 푸틴 앞에서 가볍게 자존심이 구겨져 버린 김정은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칼과 동전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간에서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칼을 선물하면 우정에 금이 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칼을 선물할 때 칼을 받은 상대방은 단돈 1페니짜리라도 동전 한 잎을 건네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정의 금관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칼을 선물로 보낼 때도 아예 선물 포장지 위에 동전 하나를 붙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칼과 코인은
서양에서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푸틴의 동전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다가 통역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의미를 알아듣고 웃음을 짓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물론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요즘 외교부에서는 그냥 웃고 넘기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의전상 실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 외교부는 발틱 3국을 발칸 3국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오기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4월 초에 열린 한 스페인 전략대화 개최 시에는 누가 봐도 구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개양했습니다. 웬만큼 두둑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건 모두 일부러 실수를 하기 위해서 집안이 다 나서서 100일 기도를 올린다 해도 실수할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착오나 착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실수들이 담당자 손을 떠난 이후에 과장, 심의관,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으로 계속 전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외교부 신입직원 환영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프로페셔널리즘, 사명감, 자긍심을 갖고 임해달라. 저는 강 장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고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님부터 잘하세요. 과연 북한 당국이 이번 푸틴의 동전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접고 넘어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외교장관이 죄 없는 신입 직원들을 모아놓고 프로페셔널리즘 운운하면서 영혼 없는 훈시로 끝낼 북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의 칼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은 칼을 선물하기도 하고 칼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칼은 찬바람 휙휙 부는 날선 그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정상에 모두 칼을 선물했습니다. 북한 의전 당국으로서는 진작에 칼과 코인, 칼과 동전 그리고 칼에 얽힌 의전을 공부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2년 전인 20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1800년대 조선에서 제작된 검 한 자루를 선물했습니다. 이 검은 1950년대 미국으로 반출된 것을 러시아인이 구입했고 이를 다시 러시아 정부가 사들여서 2017년에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당시 푸틴의 검을 두고 러시아에서는 칼을 선물하지 않는다면서 푸틴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검을 러시아가 다시 사들여서 돌려준 신뢰의 상징이라면서 긍정평가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푸틴은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한 번도 아닌 두 차례나 칼, 그것도 일본도를 선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2016년에는 다카시 노부히데 명장이 제작한 일본도와 사무라이 투구를 아베 총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일본의 명장 무라마사가 제작한 역시 일본도를 선물했습니다. 이 일본도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이 미국으로 가져간 것을 러시아가 다시 구입해서 선물한 것입니다. 푸틴은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으로 흘러나간 조선검과 일본도를 선물하는 특이한 취미를 보인 반면에 이번 북한에 대해서는 러시아제 검을 선물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다루는 방식, 대하는 방식에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푸틴이 선물한 칼은 매번 선물의 의도에 의문부호가 찍히면서도 그럭저럭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건넨 검은 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김정은과 푸틴의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외교안보 투톱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새로운 상황 반전보다는 그저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비집고 한자리 차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북한 핵무기가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자칫 북한 미사일이 인구 100만 명의 블라디보스톡에 추락해서 대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입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를 피해서 북한을 흥분시킬 만한 경제적 지원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톡 북로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서로 칼 한 자루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열차에서 마시라고 러시아제 고급 찻잔 세트 하나 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 말고 또 어떤 비밀 내용이 숨어 있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정은에게 이번 블라디보스톡 열차 여행은 고난의 행군을 예고하듯 시작 전부터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선물한 고물 열차를 타고 간다는 둥 비난 기사가 뜨더니 푸틴이 건네준 동전 하나를 집어들고 한순간 멍 때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외교 당국은 지도자 모시기에 더욱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 공부하기에 좋은 말들이 줄줄이 생각나는 햇빛 쨍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얼음 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